자, 이번에는 2핀으로 구성된 시모스 클리어 구조를 가진 메인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가 이 시모스 점퍼가 보통 3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2핀으로 구성된 게 있어요.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이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시모스 클리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이죠. 시모스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시모스 클리어 점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2단자로 구성되죠. 단자가 두 개잖아요. 자, 요게 뽑아져 있을 때는,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요런 그 커넥터 핀을 많이 씁니다. 요런 커넥터 핀을, 요런 걸 많이 써요. 요런 거를, 그죠? 요걸 꽂으면은 이제 클리어를 하는 거고, 빼면 이제 저기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보면 요 단자가 있잖아요. 여기 요 상태, 요 점퍼가 뽑아진 상태를 우리가 노멀 상태, 즉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게 껴져 있으면, 그죠? 이 점퍼가 여기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꽂는단 말이죠. 이렇게 꽂으면은 이게 클리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2번은 그라운드돼 있다 그랬죠? 그라운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는 영전위가 떨어지겠죠. 영전위로. 그러면 뭡니까? 전기가 부팅회로 쪽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단자로 구성된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점퍼가 빼진 상황이 노멀 상태라고 그랬죠. 여기다 재면은, 그죠? 여기 재면 2점 몇 볼트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쪽에다 대면 뭡니까? 0볼트가 나오겠죠. 이 클리어, 이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상이죠. 자, 이제 클리어 점퍼에다 꽂아놓고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일부러 꽂을 필요는 없고 가져왔는데 안 돼서 보니까 여기 꽂혀져 있다면 재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재보니까 0볼트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 2번은 이 그라운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라운드로 전기가 빠지게 영전이가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빼버려야 되겠죠. 이 점퍼를 빼버리시고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부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이 단자가 없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 단자가 아예 이게 핀이 이렇게 납땜이 된 게 없어요. 이게 단지 요 시모스 클리어만 돼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쓴다 그러면은, 그죠? 폐 메인보드에서 요런 단자를 빼서 여기다 납땜을 해서 쓰게끔 해 놓으면 되겠죠. 자, 한번 파원 전압 버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되니까 당연히 전압이 나오겠죠. 자, 정상이죠? 220V 전원을 인가했어요. 그죠? 전기가 제대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뭘 대라 그랬죠? 220V 꽂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나오는데 했죠? 스탠바이 전압 색깔은 녹색이다. 그죠? 흑색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꽂고, 이 그라운드니까. 자, 보라색 스탠바이 전압 쪽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대니까, 그죠? 오볼트 신호가 나옵니다. 자, 스탠바이. 이 정상이죠? 물론 파워가 정상인 상태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파워 테스터직으로 테스트하니까 정상이다. 근데 여기다 꽂았을 때 이 전압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전압이 뭐 2V 떨어진다 그러면 그 회로 쪽 어딘가 쇼트가 아니면 진행성 불량이겠죠. 자,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누르고 나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팬이 돌죠.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파워온 전압을 체크해 봤어요. 0전위로 떨어지죠. 왜? 사우스 브리지에서 트리거온 신호를 갖다가 어디로 줬냐? TR 베이스로 줬기 때문에, 그죠? 5V에서 0전위로 떨어진다.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데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0전위 떨어져서 ATX 파워의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자, 파워구 시그널, 그죠?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파워 서플라이에서 준다 그랬죠? 자, 5V 신호 들어오죠. 그죠? 파워 버튼을 안 누르면 얘는 안 들어오겠죠. 눌렀을 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바이 전압, 파워고 시그널, 파워온 전압은 파워온 전압 중에서 5V는 스위칭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돼요. 파워는 정상에서 꽂기만 하면 자꾸 여기 이 전압이 다운된다 그러면 그 회로 어디죠? 불량이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하시면 되죠. 왜냐면 부팅 회로 쪽에 회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모스 클리어 전압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시모스 그 단자 전압 체크하는 거예요. 배터리 정상이고, 자, 노멀 상태 체크해보니까 2.5V 나오고, 당연히 좀 클리어니까 0V가 떨어져야 되겠죠. 이쪽은 뭡니까? 그죠? 클리어 단자 아니에요. 자, 점퍼를 클리어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2번, 3번에다가. 2번, 3번은 클리어 단자라고 했죠. 당연히 0V가 나와야 되겠죠. 왜? 3번은 접지가 돼 있으니까. 그죠? 이건 3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메인보드고요. 이건 2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전지부터 측정했어요. 3.0V 정상입니다. 자, 노멀 상태 체크를 해봤어요. 2.8V 정상이죠. 자, 점퍼를 꽂았어요. 점퍼를 꽂으면 뭡니까? 클리어 상태죠. 왜? 2번은 접지가 되어 있는데 걔를 쇼트를 시키니까 당연히 그라운드가 되겠죠. 자, 측정을 해봅니다. 당연히 0V겠죠. 왜? 2번이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시모스하고 시모스 클리어 단자 쪽에 전압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220V를 인가한 상황에서, 인가한 상태에서 LDO 레귤레터, 그러니까 파원 전압은 안 누른 거예요. 왜냐면 220V 전압은 인가하면 어디로, 뭐가 나온다 했죠? 파원 전압, 스위칭을 하기 위한 파원 전압하고, 그죠? 스탠바이 전 5V는 뭡니까? 부팅 에러의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5V 전압이 나온다 했죠. 5V는 바로 쓸 수 없다 그랬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그죠? 인풋 단자로 들어가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다가 뭐 3.3V가 출력된다 그랬죠. 자, 220V 인가하고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야? 어떻게 측정해야 되겠습니까? DC 모드로 놓고요. 테스트할 DC 모드로 놓고 흑색 리드몽을 그 접재되고, 그죠? 레귤레이터 쪽에 지금 레귤레이터는 이 보통 다리가 3개예요.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인데 이 핀 맵이 좀 이 제품의 이 소재에 따라 틀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C를 찾아본 거에서 인풋 단자가 어디고 아웃풋 단자가 어디는 걸 여러분 측정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가 3번 단자가 인풋이에요. 그죠? 입력 전압 측정하는 거니까. 자, 5V가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측정했더니 220V 전을 측정했더니 안 나온다. 그럼 어디가 문제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레귤레이터제 양부 판별하는 법을 전기전자 기초에서 말씀드렸죠. 절연장을 측정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교체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220인가 하면은 이거 어느 게 레귤레이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TR은 Q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전원 소재들은 U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U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면 레귤레이터 모양은 약간 좀 틀려요. 그런 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죠? 회로를 따라가든가, 그죠? 그럼 못 찾겠는데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가서 부자 모드로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 테스터기 그 개선 방법에서 그 앞에, 그죠? 그 브러쉬 툴을 껴가지고 회로 측정하는 거 부자 모드로 알려드렸죠. 그걸로다가 한번 회로를 쓸어봐서 부자음이 울린다. 그죠? 부자음이 울린다. 스탠바이 그 녹색 선을 마이너스 봉을 대고 플러스 봉에다가 브러쉬 툴을 껴가지고 회로를 긁었을 때 부자음이 울린다. 그럼 걔랑 연결된 회로예요. 그렇게 찾아봐야죠. 그죠? 아니면 220V 전원을 인가하고, 그죠?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봉을 대고 적색 봉을 레귤레이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소재에다가 한번 찍어봐야죠. 그때 전압이 나온다. 5V가 아니면 3.3V가 나온다. 걔가 뭡니까? 레귤레이터라고 보면 되시죠. 자, 인풋 되니까 인풋 전압 재는 거에 5V가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다음에 뭘 재야 되겠어? 이제 아웃풋을 재야 되겠죠. 그죠? 인풋이 들어가면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안에 이 회로가 있죠. 전압을 다운시키는 이 회로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 3번으로다가 3.3V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3.296 나왔어요.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보통 레귤레이터 앞단과 뒷단에는 콘덴서가 연결돼. 요게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5V 스탠바이 전압이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요 출력 콘덴서 5V가 여기 인풋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아웃풋은 얘를 통해서 이 콘덴서를 통해서 3.3V가 뭐 IO로 들어가던 그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뒷단에 콘덴서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겠죠. 항상 그 전원 소자 앞뒷단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붙어 있다. 전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리플 전압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차단하기 위해서 앞뒷단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량 감퇴가 돼도 문제가 생긴다. 그죠? 출력 정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리스탈 전압이에요. 그죠? 지금 VC 전압 다 들어가는데 부팅이 안 되네. 당연히 이 크리스탈, 그죠? 이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동작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자체는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이 32.768이라는 사우스 전용 이 수정 발진자의 클락을 통해서 그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얘가 아무리 VC 전압 들어가도 얘가 주파수가, 그죠? 크리스탈에서 고정 주파수가 얘한테 발진 주파수가 공급이 안 되면 얘는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탈에 이 크리스탈도 VC 전압이 공급돼야 얘가 수정 발진자는 뭐냐면 크리스탈로 얘기하는데, 수정을 어떤 일정 각도로 쪼개서 양쪽에 리드를 달고 전기를 가해 보니까 이상하게 신기하게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편을 잘라서 얘가 고정 주파수예요. 어떤 각도로 자르냐에 따라서 뭐 14.318이 나올 수가 있고 12메가도 나올 수가 있고 25메가도 나올 수가 있고 32.768kHz 나올 수가 있고,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32.768kHz하고 이쪽에 주파수 분할을 통하기 위한, 그죠? 클락 제너레이터에 주기 위한 14메가 14.318의 메가헤르츠의 그런 그 고정 주파수의 크리스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ADV에서 12메가짜리나 25메가짜리 많이 쓰죠. 그런 걸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VC 전압이 들어가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뭐예요? 0.5에서 1.6V 하면 정상이라고 그랬죠. 메인보드 또 그런 소자에 따라서, 회로에 따라서 0.5에서 1.6V 측정되면 정상이다. 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우리가 측정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이거는 뭐야? 테스트하기 갖고 안 된다 그랬죠? 뭐로 측정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아니면 주파수 카운터로다가 측정해서 32.768kHz의 그 주파수가 나오면서 발진 파형이 나오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VC 전압에 들어가더라도 수정이 망가지면, 수정 그 크리스탈이 망가지면 당연히 발진을 못 하겠죠. 그죠? 그걸 측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VC 전압이 크리스탈에 들어가고 있다. 32.78kHz의 소자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로 주파수를 측정해야 되겠죠.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발진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측정해 봐야 된다. 그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측정해 보죠. 자,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레귤레이터 측정해 봤어요. 인풋 단자로 5V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출력을 한번 재볼게요. 3.3V가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3.3V가 이제 이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사우스에 공급되겠죠. 자, 크리스탈의 VC 전압 공급을 측정해 봤어요. 0.5V 정상이죠. 0.5에서 1.6V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해보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보고. 대부분이 오실로스코프가 없으신 분이 많아요. 그죠? 장비 얘기만 나오면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장비 값이 오실로스코프는 뭐 60만원대 이상이고 하니까 개인사기 어렵지만,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알리나 이런 데 보면은 주파수 카운터라고 그 자작 다이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도 알고 있는데, 그걸로 저렴하게 이 주파수 카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갖다 측정하면 이 크리스탈에 적혀 있는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액정에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그 옛날에 주파수 카운터라고 만들다가 제가 잘못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망가진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자작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팅 트리거 신호가 그 회로에 보시면 그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온 트리거 신호 나가는 게 있고 아이오에서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IO에서 부팅온 트리거 신호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220V 전원 인가를 하고 IO 칩에 지금 V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IO하고 사우스 브리지에 이제 전압이 공급돼야, 그죠? 이제 부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브리지 쪽에 레귤레이터에서 공급이 되고 또 5V 스탠바이 전압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 체크해 보려면 이걸 찍어 보는 거죠. 그랬더니 IO 쪽을 찍어 봤더니 IO 쪽도 VC전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저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 IO 칩, 이거 IT 사건인데 보통 이 IO 칩들은 보통 보면 윈본드 상가하고 윈본드하고 IT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IT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VC전 지금 공급 들어갔는지, 얘도 VC전을 공급 안 되면 이제 스탠바이 전압에서 의해서, 그죠? 얘가 안 들어가면 사우스리지 IO와 공조해서 부팅 회로가 구성되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얘도 전압이 들어가는지, 요 핀에다 지금 쇼트가 나니까 요 회로와 연결된 요 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단을 측정을 해보는 거죠. 아,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우리가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리드에다 대는 게 아니라 요쪽에 대보세요. 이렇게 되면 전압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참조하려면 IT 요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가지고 어떤 핀이 VC가 들어가는 단자인지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 전압들이 쭉 들어가고 있죠. 그죠? 아직 파워 버튼 누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아, 얘가 전압이 들어가고 있구나. 부팅이라고 동작 안 됐을 때, 그죠? 체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0V가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레귤레이터가 오는 겁니까? 그러시는 분은 일단 어떻게 측정하냐면 220V를 전원을 빼시고요. 그죠? 빼시고, 그죠? 아무것도 안 꽂은 상황에서 디지털 테스터기에 부자 모드를 놓고요. 자, 그라운드 리드봉을, 그죠? 흑색 리드봉을 이 커넥터에 흑색 단자에 꽂고 적색 리드봉을, 그죠? 레귤레이터 비스무리하게 생긴 데다 한번 대보세요. 그럼 그 인풋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자음이 삑 나면 걔가 그 스탠바이 전압과 연결된 레귤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측정해보면 되겠죠. 멍뚱하게 이런 데는 아니겠지. 보통 보면 요 부팅 회로 있는 이 근방에 보통 이 회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부팅 회로 이쪽인데 여기다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 근처를 여러분 뒤져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회로도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실질적으로 한번 측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림을 꽂으세요. 이게 편하게는 꽂으세요. 자, 보통 요 근처에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레귤레이터를 딱 보니까 나와. 부자음 울리죠. 그죠? 얘가 바로 스탠바이 연결된, 그죠? 그 사우스 브리지 공급용, 그죠? LDO 레귤레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 찍으면 부자음이 안 울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 레귤레이터가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쪽 부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파워 커넥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부팅 회로다 보니까 이쪽 어디 근방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요런 FET는 아닐 거라고, 그죠? 요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비스무리한 것 쪽에다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면, 아, 이게 들어가는 그거구나. 그리고 전원을 꽂아서 아까처럼 인풋 단자를 재니까 5V가 나와. 출력을 재니까 3.3으로 떨어져. 아, 이거 맞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기억해 놨다가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원을 인가하는 상황에서 이 녹색 단자하고, 이죠, 녹색 단자하고 이 그 부팅 트리거 신호가 오는 쪽으로 우리가 점검하려 그러면은, 그죠? 일단은 녹색 단자에다가 부자 모드를 놓고 녹색 단자에다가 흑색 그 리드봉을 접속을 하고요. 보통 요건 이제 IO에서 연결돼 있어요. 사우스 브리지에서 연결 많이 되는데 IO 연결된 것도 있다 그랬죠. 걔를 측정해보고 부자음이 들리면 걔랑 연결된 회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뿌 이러면 요게 찾기, 이게 핀들이 약해 조금 해서 저거 하나 앞에다가 요 브러쉬를 꽂으세요. 제가 테스트하기 리드봉 개선 팁 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좀 참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테스트하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회로를 찾으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요 갖고. 왜냐면 이 리드선이 이게 봉이 이렇게 부자 모드로 이게 놓고요. 부자 모드로 놓고 이 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라운드 되고 이게 찾아내려면죠. 요게 약하게 가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솔더 어시스트 보면 이런 브러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브러쉬. 그죠? 이런 브러쉬가 있다고 그랬죠? 요걸 잘라 가지고 요 팁 앞에다가 그죠? 팁 앞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이게 긁는 거죠. 이렇게 이 범위가 좀 넓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 범위가 넓겠죠. 이게 그죠? 이런 식으로 회로를 긁어보면 이 닿는 면적이 좀 클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 브러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로 찾기가 좀 용이하다. 그죠? 이렇게 넓잖아요. 이게 꽂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요령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모르시는 분은 저기 테스터기 리드본 개선 팁 해갖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연결된 소자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회로들이 이거는 지금 보통 IT 칩들이 아이오 칩들이 커요.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조그만 칩을 썼어요. 보통 여기에 있거나 요 윗부분에 있거나 요 밑에 요 부분에 보통 아이오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건 요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부팅 회로 근처에 거의 있는데 요건 좀 상단이나 이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IT라고 표시되어 있던가 아니면 윈본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IT 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뭡니까? QFP 타입으로 되어 있다. 리드가 사방 바깥으로 향한 IC를 우리가 QFP 타입 IC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IO 소자로 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리드를 긁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힘을 주면 리드가 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앞에다가 브러쉬 툴을 끄고 이쪽에 좀 힘을 주지 말고 이게 살살살 긁어야죠. 그러면 B 울리는 부분이 이쪽 파워온 단자하고 얘랑 연결된 회로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다 회로를 따라가서 이걸 읽습니까? 이거 못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다 똑같은 경우 다 제조사마다 틀린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측정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자소재 양부 측정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크리스탈은 그죠? 전압 들어가는 이 VC 전압도 중요하지만 이 오실로스코프로 이런 진짜 발진팡이 나오는지 그죠? 그런 분들을 측정을 해봐야 된다. 항상 우리 모니터 수리해본서 알겠지만은 PWM도 발진 소자죠. 그죠? 걔도 지금 뭐냐면 VC 전압이 공급 들어가면 그죠? FET 게이트에 공급해주는 온오프 신호가 제대로 발진이 나오는지 그죠? 그걸 측정해 봐야 된단 말이죠. VC 전압이 들어가지만 내부 발전을 고장 나면 그죠? 발진이 안 되니까 FET에 스위칭 신호를 못 걸어준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2차 측에 전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전압 들어가는 테스트하기 전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발진 주파수가 표시되어 있는 발진 주파수가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501-501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보면 걔는 뭡니까? 150kHz의 온오프 신호를 가지고 발진 주파수를 내부에 걸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측에 아웃풋으로 맥류가 나오면 LC 필터를 거쳐서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출력 전압 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파형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좀 부담스럽다면 주파수 카운터는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 구매 쪽으로 가보면 주파수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글쎄 몇 킬로까지를 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이용품도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서 일단은 연습할 땐 좋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자들이 발진을 하는 소자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파형 측정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파형이란 생각 안하고 자꾸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왜 안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VC 전압에 들어가더라도 안에 회로가 펄스 발진 회로가 망가지면 당연히 안되죠.
그러니까 발진하는 소자들은 파양 측정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콘덴서 요거는 이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죠. 거의. 그죠? 우리가 이제 주로 회로에 쓰는 것은 메인보드에서는 요런 칩 콘덴서를 많이 써요. 칩 저항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뭡니까? 콘덴서지만은 이 극성이 없어요. 전에 콘덴서가 아닙니다. 적층에서 만든 그런 콘덴서인데 SMD 타입으로 돼 있죠. 얘는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 트위저라는 그런 장비로 다 제고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갖기는 어려우니까 잴 수 있는 방법은 테스터기로 해서, 일단은 이 칩 저항 같은 칩 콘덴서는 뭐냐면 이 쇼트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양단을 쟀을 때 이 저항 값이 나오면은 정상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0. 몇 매운 나오면 있다. 그건 쇼트겠죠. 그죠? 측정 값이 0.15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 콘덴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해야 될 때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 표기명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용량, 정전 용량을 얘기하겠죠. 콘덴서에 담을 수 있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압은 뭡니까?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 그죠?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 큰 거는 관계없죠. 이거보다 작은 걸 했어요. 그럼 용량과 내압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12V, 내압이 12V인데 6.3V 짜리를 꼈단 말이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이다. 이 크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늠합니까? 전 독수리눈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가 있다고 그랬죠. 걔를 재가지고 패보드에 있는 거를 떼서 쓰든가 아니면 셀러한테 주문해서 쓰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무지하게 얘기했는데 그 과정을 안 듣고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꾸 강의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콘덴서, 요 칩 콘덴서 쇼트는 이제 보통 모니터 수리해 온 사람 알겠지만은 액정 패널보드 쪽에서 요게 쇼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항 모드로 측정을 보통 합니다.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칩 저항이죠. 메인보드에서 칩 저항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얘는 뭐 표기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야 되겠죠. 읽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470이면 이게 우리가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셋째 자릿수 배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첫째 자릿수, 둘째 배수니까 10의 영승은 뭡니까? 1이잖아요. 47 곱하기 1 하니까 47.75입니다. 이 정상이죠. 이걸 475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세 번째가 배수의 배수, 곱수란 말이죠. 10의 영승이니까, 그죠? 10의 영승이니까 뭡니까? 1이잖아요. 이 수학 얘기는 또 머리 아프시죠? 안 할게요. 자, 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값을 알아야 비교해서 이거 용량 감퇴다, 아니 문제다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을 못 읽으면은 이거 아무리 측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밑에 61X로 했어요. 61ohm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이 표기명이 한계를 넘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공식 카페에 보면은 SMD 코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 값을 읽으면 이게 몇 ohm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걸 참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데이터 시트, 올 데이터 시트 사이트가 없을 때는 전자 코드북이라는 게 큰 걸 갖고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요것도 그냥 출력해서 갖고 있으면 보기 편하겠죠. 이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7ohm인데 20ohm 떨어졌다. 용량 감퇴죠. 교체해야 되겠죠. 0ohm이야. 갈아야 되겠죠. 여기 0ohm 나는 0ohm. 0ohm 뭐야? 이거 왜 달았지? 이게 한 점퍼 역할 해주는 거죠. 점퍼. 이렇게 저가보드는 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철선보다는 이 저항으로 0ohm으로 이 점퍼 역할을 해주거나 이 휴즈 용도로 쓰는, 휴저블 레지스터로 쓰는 용도로 씁니다. 이거를. 그죠? 자, 스마트 트위저로 하면 이 집게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테스터 재면 리드 양손 다 써야 되잖아요. 이 스마트 트위저로 재면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재면 딱 나오죠. 그죠? 45.85. 물론 기계에 따라 정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딱 나오죠. 이런 것은 이제 저가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비싸요. 한 8만원 돈 하나 그래요. 단지 뭐냐면 저항 R, C, 콘덴서, D, 다이오드 값밖에 못 재요. 저 코일의 인덕터, 그죠? 인덕터 값은 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가 20만원대 이상짜리, 보통 30만원짜리 사야 그게 RLC, 그죠? L까지 잴 수 있는데 L은 잴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그죠?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코일도 보면 치코일도 보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가.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재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스위칭 다이오드, 메인보드에 쓰는 스위칭 다이오드는 요런 다이오드도 많이 써요. 다이오드가 뭐냐면 이게 방향이 다 틀려요. 여기 3번이 공통단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 한쪽 방향 뭡니까? 한쪽 방향은 여기가 플러스고 3번이 여기 마이너스예요.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땐 얘가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에 플러스란 말이죠. 잴 때는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들 양부 판별할 줄 아시겠죠? 이렇게 다이오드가 두 개가 붙었는데 방향이 3번이 공통이 아니다. 요런 스위칭도 많이 써요. 이렇게 아닌 것도 쓰지만. 자, 우리 지금 패널 보드에 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요. 얘는 뭡니까? 이 다이오드는, 스위칭 다이오드는 재질이 시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시리콘 재질의 턴온 전압, 즉 0.6V 이상을 걸어줘야 도통이 된다. 0.6V라는 것은 뭡니까? 전이장벽, 공핍층을 통과할 수 있는 전압이다. 그죠? 그렇게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얘기했죠. 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좀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이장벽을 넘는 전압이다. 그죠? 근데 우리 립스보드 2차 측에서는 쇼트기 다이오드 뭡니까? 게르마늄 재질을 쓰기 때문에 턴온 전압이 오면 0.3V예요. 그죠? 0.3V이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 빠르죠. 그래서 보통 표기명이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리콘 재질을 썼기 때문에 0.6V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정상이죠. 이렇게 0.00 나왔다. 쇼트겠죠, 그거는.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알잖아요. 그죠? 자, 스위칭 TR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MPN-T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의 MPN-TR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심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베이스고요. 요게 컬렉터고 이게 2m예요. 2m 방향이 파설표가 바깥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거 MPN-TR이라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니까 PNP-TR이라고 그러죠. 그죠? 결론적으로 뭐냐, 다이오드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죠? 다이오드가 B가 뭐냐면 플러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의 신호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난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두 개가 연결되니까 이렇게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한번 재보면 되겠죠. 이것도 시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0.6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측정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TR들은 대부분 보면 핀맵이 레귤레터 쪽은 LDO나 드럼아프 레귤레터 쪽은 핀맵이 약간 소재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TR들은요, TR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반원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보통 보면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BCE에요. BC 이렇게 돼 있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핀맵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정 모른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다그닝 테스터 다 갖고 있죠? 거기 핀맵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체크를 해가지고 재보면 되겠죠. 이쪽 방향에서 0.6V, 이쪽 방향 0.6V가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쟀더니 0.00이다. 거기 쇼트겠죠. 그래서 양부 판별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 스위칭 TR은 이제 요런 형식이 아니라 다른 쪽을 쓰는데, 스위칭 TR 없이 이제 논리 소자로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다리가 많은 논리 소자, 로직 IC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쓰는 메인보드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실을 찾아서 어디 쪽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게 트루 쪽인 참인지 거짓인지 그쪽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로직 게이트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측정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자, LDO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라운드를 공통단자로 놓고, 그죠? 요 그라운드 단자를 흑색 리드몽을 대고 인풋과 아웃풋 쟀을 때 305ohm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뭐냐면 진행성 불량 아니면은 진행성 불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을 재봤더니 11.32메가옴이 나오면서 정상이죠. 절연저항이 높으면 좋겠죠. 내부에 이 회로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그 다리 간에 절연저항이 높아야 되는 거지, 절연저항이 낮다는 건 뭡니까? 얘랑 거의 쇼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절연저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정상이겠죠? 또 한 번 재야 되겠죠? 그라운드하고 아웃풋을 쟀을 때 전원 저항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레귤레이터 전원 소자들은 그렇게 측정하면 되죠. 뭐 PWM 마찬가지죠. FET 마찬가지죠.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죠. 자, 코일의 양부 판별법입니다. 코일은 참 양부 판별하기가 강력 난해해요. 우리가 이제 부자 모드나 아니면은 다이오드 모드나 아니면 저항 모드로 놓고 쇼트 단선 용어밖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얘 어떤 저렴 파괴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LCL 메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트위저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참 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코일의 분량은 단선 아니면 여기 지금 코일에 보면 에나멜이 칠했어요. 동선에 에나멜이 칠해지는데 요 에나멜이 벗겨진 뭐냐면 저렴 파괴가 난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레아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고주파음이 들리든가 뭐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들리든가 그래요. 불량이죠. 그런 거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단선 용어밖에 테스터로 판정할 수가 없다. 그죠? 이걸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코일도 고주파 트랜스도 보면 그죠? 플라이백 테스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들이 고가죠. 뭐 그것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네,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파워 테스터기 작동법부터는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